추석 밥상에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 4명을 확 올려보려고 해요.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미리 밑자락을 깔아드릴게요. 쌈 붙인다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선은 지금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재밌잖아요. 3위가 안철수고 4위가 홍준표인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막 20% 넘는 거물들을 우리가 어느 쪽이 돼도 즐거운 상태 이야기를 밑자락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아니 네. 왜 윤 총장님을 빼는 거죠? 윤 총장님 지가 빼자 그랬어요. 아니, 빼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빼준 여론조사 기관이 일부러 뺀 있고 거야, 안 뺀 일부러. 기관이 또 있어. 안 뺀 기관 아니, 거를 갖다 또 얘기하겠다고. 아니 10%도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대선 주자라고 어떻게 올려요? 10%는 넘어야지. 자, MBC 한번 보겠습니다. MBC. MBC는 이낙연 26.4, 이재명 23.2, 예. KBS 이낙연 43.5, 이재명 39.5, 리얼미터 이낙연 22.5, 이재명 21.4.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바뀐 거. 접전. 어떤 여론조사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긴 것도 있어요. 요거 보면서 그 다음에 홍준표가 3위. 7.2. 그건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그렇지. 홍준표 7.2. 다음에 안철수 6.5. 진짜 훌륭하다. 이걸로 대선 어떻게 치르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대선 조사 후보가 나오면 원래 나오는 게 정당 지지율로 나와요. 네. 민주당 후보, 뭐 무슨 당 후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앉아서 지지하는 것들도 나오면 대충 집권당이 51, 나머지가 49, 뭐 이 연저리에서 나오는데 요번엔 그게 없어요.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끼리 녹화해서 밥상에 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건 어떤 편이든 다 우리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지켜보는 재미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10.5 정도 나오는 네, 맞아요. 떨어진 게 10.5야.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 이낙연 현 당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다 정확하게 민주당 소속의 현재 당 중앙에 이제 리더십을 잡고 있는 분과 광역지자체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권 후보를 보면 전 기가 막힌 게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현직 문재인 검찰총장. 정부의 검찰총장, 핵심 고위공직자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무소속 의원이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진짜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1야당의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1야당의 인물은 4%를 받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탑이에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에요. 이제 김종인을 무시하면 안 되죠. 김종인 지금 1.2 나왔어요. 1%. 김종인이 때. 아무것도 안 하고도 1.2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세훈 등등을 하나씩 쳐내면 김종인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뽑아낸다. 그래봤자 예를 들면 10% 뭐 이하죠. 홍준표 날아가고 안철수도 날아가면 홍준표 그건 안 내 날아가고. 지지율이다. 홍준표는 전혀 자기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야, 그러니까 그 최평 말씀처럼 제1야당의 주자가 1등이 오세훈이네요. 4.0.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선이 1년여 후로 다가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올해 다 갔어요. 추석 지나면 크리스마스야.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설날이거든. 그렇죠. 그럼 1년 정도 후면은 대선이 닥쳐오고 3월입니다. 내후년 대선이. 그리고 내년 여름이면 대선 전이 막 불타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초반에는 유력 후보들이 두셋은 있어야 돼. 그럼. 경선으로 누가 본선에 가는지 결정을 하겠지만 이래야 대권 레이스를 하는 건데 지금 대권 레이스를 정치 평론가들이 분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이 정치평론가 중에서도 이제 그래도 상상력이 있는 편인데도 그러니까 새날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죠. 지금 상상력 부재. 지금 현재 종편과 지상파의 그 정치평론가들이 얼마나 상상력이 부재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스트롯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도 되는 거야. 미스트롯에 있었던 그런 송가인 이런 사람들이 언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TV조선의 힘으로 1위를 만들 수 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오디션을 하듯이. 그래서 거기다 막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그럴 거예요. 일상을 갖다 막 촬영하면서 마치 그 예능처럼 접근해 들어가지고 김종인이 정말 점심에 뭘 먹는지 화장실에 가서는 무슨 그 휴지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인간적인 것도 부각시키면서 올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아저씨가
이 그 트롯 오디션 방식에 적합하질 않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쇼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회 뭔가 감동도 주고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고 스토리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네. 늘 그 모습으로 나와서 어떻게 1위를 가. 아, 이번에 예선에서 세월호 유족들 떨어지지. 앞에 가서 무릎 꿇겠죠. 음, 세월호 유족들 앞에 무릎 꿇고 또 뭐 무릎 꿇을 때 많아요. 뭐 또 우리 누구예요? 김영균 씨인가? 그 우리 김용균 씨인가? 저 김용균 아, 씨. 노동자 사망하신 김영균 씨 저 그 재단에 가가지고 또 무릎 꿇고 어머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무릎 꿇는 그런 어떤 투어를 갖다 쫙 하는 거죠. 아유 지금 5.18 추모탑에서도 한 번 무릎 아. 꿇으시다 일어나실 때 비틀비틀 하시던데. 자, 그러다 쓰러지는 거야 한 번. 잠깐만. 예. 제가 너무 이제 세고 있는데 다시 그 정정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통계치가 여러 가지로 혼재돼 있어. 아, 왜냐면 여러 방송사가 KBS 있으니까. 같은 경우는 이재명 26.2, 이낙연 21.6이고요. 이번에 MBC 같은 경우는 이낙연 26.4, 그리고 이재명 23.2 이런 식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혼전 양상이고. 그러니까 4~5% 포인트 내에서 네. 엎치락뒤치락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오차 이낙연 범위가. 대표가 앞선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저는 이제 대한민국 대선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잖아요. 현 상태로만 네. 본다면 현재 특별한 일이 상황. 없다면 지금 현재를 보면 본선에 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 근거만 대주셔봐요. 한번. 왜 날 보지? 그거 갑자기? 아니 지상파와 종편을 섭렵하신 당신은 분이 오늘 먼저 나면 안 나올 사람이 얘기하셔야죠. 그냥 해. 아니 한동안. 이런 데는 내가 꼭 보수야. 왜냐면은 얘기하- 나이 서열을 따져. 응. 장유유서. 그러니까 64년생을 이렇게 쳐다보니 형이 얘기를 해야 그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정적인 기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낙연을 지지할 것이고 변화를 바라는 힘은 이재명을 지지할 겁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쪽인데 의외로 안정을 추구하는 쪽들은 조용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4~5%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다 이낙연이 당대표가 그만두고 실제로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될 경우 이 혁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탈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데 저는 지금 방식으로 그대로 간다면 워낙 변수가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낙연이 좀 더 유리하죠. 자, 짧게 다음에. 저도 두 사람 중에 현재는 이낙연이 앞서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추격전이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추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급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이재명 지사의 특성인데 호불호가 항상 갈려. 이낙연은 중도적 통합적 이미지로 긴가민가 지금 혁신하겠나 아니면은 퇴보하겠나 좀 제대로 가겠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쳐다보는데 안정성은 우위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좀 지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혁신이나 강력한 변화를 질렀는데 그 포인트가 내후년 대선 시점에서 대중 정서에 딱 맞으면 터지고 빗나가면 이게 호로 떨어지느냐 불호로 떨어지느냐에 근데 따라서 호로 접어들었어 이미. 예, 그런데 약간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이성용 판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라이브 스루 허용해야지가 이재명 지사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정의당도 짧게. 허용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어. 물론 언론이 이제 계속 부추기지만 그 다음에 그 판결을 받고 파기환송을 받고 도정에 충실하겠다는데 이건 미디어의 왜곡은 있지만 모든 정치 이슈에 이재명 지사의 워딩이 다 인용이 돼요. 이게 지금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또 역풍이나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소는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지 지금. 누군지 둘 다 잘 양다리 모르겠어요. 걸쳤어요. 아니야. 조금이라도 누가 더 여기서 가능성이 지금 없냐? 나의 역량을 진짜 무시하는 건데 정량을 진짜 제3의 다크호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다 알아. 양다리가 뭐예요? 3다리는 걸쳐야지. 양다리는 불안해. 여기는 문어발이야. 그렇죠. 8다리는 같아. 8개도 걸칠 수 있어. 8명도 될 수 있어. 제 3의 인물이 아니, 11월에 김경수 지사 판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차기가 될지 차차기 주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대선 이
물망에 올려놓는다고요. 두 명은 약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싫다. 김경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다가 아니야. 다리는 또 있어요. 또 나온다니까. 조국도 있고 조국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있고, 그 외에 있고. 유시민 후보도 있고 뭐 여럿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8파전 정도로 시작해서 하지만 양파전으로 문어. 결정은 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김성수 평론가. 예,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단연 유리해졌다. 유리해졌다.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행정 일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계속 승부하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 보였지만 실제로 그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섹시한 정책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전에 총리를 하면서도 그 기재부 등등에 좀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였죠.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대신 이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잘 풀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이재명 지사의 결과들이 늘 이제 좋은 성과로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성과들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나중에는 뭐 확실히 격차가 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갖다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김포 맘카페는 이미 뒤집어졌다. 그거는 아니 정책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꽂히고 내 주변에 오케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은 그걸 신뢰해요. 저는 요즘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국민의힘당이잖아요. 얘들이 무슨 뻘짓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되는 거는 국민의당이 지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이. 왜냐하면 국민의힘당이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주 센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이 될 것 같아. 근데 국민의힘당이 지지부진한 뭐 김종인 같은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야 김종인이나 누구나 하게 되면 그냥 이낙연도 괜찮아.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외부 변수가 굉장히 큰 싸움이 난 됐어요. 그거는 반대로 봐요. 예, 저도 반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키는 문 대통령이 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색깔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끝나면 비슷한 사람이 유리하고 문 대통령 색깔이 좀 미진하게 끝나면 반대되는 스타일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론조사는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의 전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또는 문 대통령 지지층들이 기반이 좀 약하다. 소위 말하면 완전 비주류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이번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재명 지지율 변화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약진하고 있죠. 1월 달에 이낙연, 이재명 격차가 55%였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 중에. 지지층이 근데 지금 9월 달에 이낙연, 이재명 격차가 16%로 줄었어요. 이렇게 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다음에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의 이재명 지지율 변화가 1월 달에는 51%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 놓고 이재명이 좋아, 이낙연이 좋아하면은 그 차이가 51%가 났다고. 지금 9월 달에는 이낙연, 이재명 격차가 12%로 줄었습니다. 그럼요. 추세로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비토감을 막 발현하다가 지금은 이재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을까요? 실제로 이재명의 그 어떤 비토의 감정, 이 비호감의 감정은 대부분은 사실 여성층에서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거는 뭐 불륜의 이미지, 뭐 이렇게 더 씌워진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뭐 그 부모한테 폐륜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 다 무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들이 들어올 때 오히려 그런 오해들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들이 더 커요. 반면에 지금 이낙연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그 건수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어떤 조작에 뭐 덫이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침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약점들을 잘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그 잠깐 이렇게 말씀했었지만 이재명 지사는 단 한 번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찬성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와 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갖다 지킨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맞아진다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그런 집회라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로 게 저 말, 어디예요? 저렇게 말하는 부분 때문에 이재명이 늘 논란거리가 돼요. 전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거에서 말로 학술적으로 만든 똑같은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공당은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 자신이 정해놓은 거하고 똑같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서울시장 후보 내지 말자라는 걸로 왜곡되는 게 요약하면 그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비토하는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거기서 잠깐만 제가 끼어들어서 할 말씀은 요거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서영님 말씀하실 때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쪽인데 저는 언론 지형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 언론 지형의 잘못은 누구도 똑같이 갈 수가 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걸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주류 민주당이랑 다른 쪽으로 간다는 오해를 돼 있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거는 제주가 필요한 건데 그 제주 비우는 거 대신 실력 전공법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당의 후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돼도 아무 상관도 없고 정말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변수 세 가지가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게 영향을 있고 두 번째가 공수처장이 제대로 되고 잘 굴러간다고 하게 되면 좋지만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센 놈을 찾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 변수가 조국 정경심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 저희끼리 그냥 하는 얘기는 누구나 알지만 대단히 불쾌한 얘기인데 열 몇 가지를 걸었으면 하나라도 유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검찰 저놈들은 하는 짓이 거봐 뭐가 됐건 유죄는 나왔잖아. 그러면서 모든 죄가 유죄인 것처럼 떠들어댈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데 코로나가 쉽게 마무리가 안 된다면 나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우리 쪽에서 센 놈 거칠더라도 마음에 안 들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나갈 거다. 그러니까 판은 이재명에도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공수처가 11월에 출범해서 제대로 잘 나간다면 조국 정경심이 무죄가 된다면 그 저쪽 당에서 허약한 사람이 나온다면 이낙연이 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염세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보진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로 봤었을 땐 이낙연. 근데 저는 답답하고 이재명도 좀 세련되게 나갈 때도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우리는 골라갖는 쪽이고 저쪽은 여전히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즐겨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양손에 지금 쥐고 있잖아, 다 패를. 즐겨서 나는 내 가치관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지지한 간에 한쪽을 막 비토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너무 증폭되면 내 스탠스가 이재명 지지인데 이낙연이 되면 이낙연 지지하기 힘들어지고 내가 이낙연 지지인데 이재명이 되면 힘들어지는 구조까지는 가지 말자. 그럼요. 그래야죠. 당연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런 오해를 갖다가 사는데 그게 다 일부를 부풀리는 작세들의 그 농간인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낙연 우리 그 총리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항상 달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는 전혀 부각이 안 돼요. 그러면서 갈라치기 하는 평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벌써 이제 이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와서 현란한 그런 뭐 김성수는 맨날 이재명이래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양심을 걸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려야지 제가 뭐 방송 하나 더 얻겠다고 그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 이거는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정말 재밌는 현상인데 지금 이 상황을 즐겨야 한다. 선거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축제다. 특히 민주 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이 국가가 진보 진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통령도 사실은 도구잖아요. 그렇죠. 민중의 도구잖아. 그럼요. 근데 그때 필요한 도구가 그때 다른 거지. 동수영 말처럼. 지금은 칼이 있어야 좋겠고 다음에는 망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해머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다 감안해서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선택을 한다고 봐요. 자, 축제적으로 즐기자는 말은 동의하는데 나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정파가 없어. 심지어 민주당원도 아니야. 근데 지난 대선부터 쭉 보면 파벌이 있어. 그걸 인정해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성성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제가 보기엔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채팅창에서는 싸우고 있다고요. 그럼.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의 역할은 있는 걸 없다고 가리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지금은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에게 장점 단점이 있어. 단점을 우리가 먼저 파야 돼. 이재명에게도 장점 단점이 있어. 그럼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그걸 파야 돼. 그러면 일단 그래야 해소를 하지. 이낙연 대표가 뭘 바꿔야 됩니까? 일단은 생각해온 것들 한번 일단 저 꺼내봐요. 첫 번째. 공수처 11월까지 통과 못 시키면 대통령 못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아까 뭐 공수처장이 시원찮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쓰인 사람 여기 김성수 씨자노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쓰인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는 일을 해 주시고 이제 대표직을 물러나야 대통령이 길이 열리는 건데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그 관건이에요. 사실. 김성수 강추. 예. 예? 뭘 강추? 이렇게 센 사람. 공수처장으로. 공수처장으로. 괜찮다. 예. 성수처장. 합니다. 성수처장. 그러면 그냥 곽상도부터 칩니다. 곽상도 당장 끌고 와. 그러니까 체포해. 잠깐만. 이낙연 너무 개인적인 감정 아, 아니야? 있어봐. 저 그지. 이 양반 진짜. 공명정대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술 먹고 오신 거예요. 원래 명절 잔치 끝은 싸움이야. 재밌어요. 한국적 가정 분위기, 먹었잖아요. 일반 가정의 분위기.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개혁적으로 가라. 예. 자, 그러면 그 최평은 그것도 저는 동의해요. 예를 들면 이게 이 약간 그 재방송 같은 느낌이 지난 대선에서의 경선에서 세게 붙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중들이 기억하기는 문재인 후보 참 선량하고 인격자고 그다음에 정말 심지 굳고 초질관한 인물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강한 대목도 있는데 근데 고구마 별명이 고구마였어요. 대신에 이재명 후보는 그때 사이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마와 사이다가 같이 있는 정당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소풍 갈 때 고구마 한 입 먹고 사이다 탁 하고 청량감 팍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싸웁니까? 우리가 같이 그때 얘기한 대로 즐깁시다. 근데 사실은 앙금은 남았어.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럼 이제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세련도가 높은 건 이 사람은 관록 있는 기성 정치인이라는 거죠. 자, 언론인 출신에 그다음에 이제 다선 의원에 광역지자체장도 했어요. 아까 행정으로 평가받는다. 지금은 그렇지만 전남도지사를 이미 지냈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가 국무총리도 행정직이야. 최고의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 그리고 나서 잘했지. 잘하고 지금 당대표가 된 거야. 커리어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보다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관록으로 내가 강점을 가지고 돌파를 할 텐데 문제는 개혁의 방향이 보호하냐 또렷하냐 이 초점이 정말 명쾌하냐 이거의 문제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 다듬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저거야 다 내가 원하던 거야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통합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협치 이거 우리가 늘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참 두루뭉술이한 얘기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공약에서 아마 드러나게 될 텐데 메시지 싸움에서 이재명 대 이낙연의 3대 공약이 딱 나오면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딱 갈리는 게 사실은 거의 결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참 애매모호한 합법이에요. 내년 3월 정도? 이걸로 여기서도 지상파처럼 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또 다른 후보도 얘기해 줄까? 아니 다른 후보도 얘기할까? 잠깐만. 그리고 왜 말을 갖다 이렇게 길게 나보다 길게 하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 우리 최평이 상당히 좀 말을 엄중하게 하시네. 맞아요. 엄중하게 하시네. 그럼요. 자, 이낙연스러워. 그러면 우리 동수 형. 저는 아시잖아요. 이낙연, 이재명 둘 다 안 바뀌어요. 문제는 포장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제가 포장질이라고 했던 게 본인들 스스로에게 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수십 마디를 앞자락을 깔아요. 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뭐 하고 해도 그것도 건성해요. 하고 싶은 말 뒤에 있는 거 하나겠지. 이낙연은 뭔가 얘기를 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들어봤자 답답하니까. 그 때문에 뭐 했나 봐야 되니까. 이재명은 말한 거하고 행동을 워낙 잘하니까 말에서도 기품이 있길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거 사실 별 차이였거든요. 이재명 지지자가 가운데서 지금은 뭐 변해야 될 때야, 세게 치고 나가야 될 때야. 그럼 저는 사실은 지금은 안정 가야 될 때야. 국민들 점수 따야 되니까 변화 이제 뭐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그렇죠. 이낙연 같은 경우는 포장 바꾸는 게 사실은 유리해요. 조금씩 센 말 번지게 되고 이낙연이 직접 말을 안 하고 공약이나 이런 걸 세게 나면 점수 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조금 지나가면 저 속마음은 그거 아닐까요? 이낙연 하나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제가 이낙연이 말했던 협치 본인이 내세우지 않는데 4차 추경은 그 어느 추경보다 빨리 결정됐습니다. 그거는 방식이 뭐
선택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정되는 데는 이낙연의 협치가 한 몫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기분은 나빠요. 한두 달 더 끌고 어차피 나 받을 건 아닌데 좀 지르고 시원했으면 좋겠다가 민주당의 심성이에요. 저는 관록은 높을지 몰라도 이 양반은 당대표가 초짜예요. 하는 짓 보면. 완전히 관료처럼 보고받고 그걸 중심에서 결론 내는 쪽인데 당대표는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리더 해나가고 우리가 이해찬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해찬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딱 볼 때 어디 봐야 될지 모르면 앞에서 먼저 나가서 저쪽이 하고 손가락질 안 치고 자고 있어요. 있면 안 하죠.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답은 하나라고 보이는 게 저게 맞아. 이게 원칙이야가 정해져 있으니까 좋았는데 이낙연은 왠지 좀 수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은 원칙론에서는 모르겠는데 살아남는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미국 대선도 결국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똑같은데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야 저기 가면 밥은 남은 굶겠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낙연은 왠지 좀 그 한 번은 돼도 그 뒤가 불쌍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포장지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저- 달라질 거라는 거죠. 한마디만 얹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낙연 지사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협친이 뭐 추경인 이런 거 가지고 빨리 끝내고 뭐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생각에 남질 않아요. 주변에서 맞아. 변화가 없어요. 체감하지 않은 뭐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든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것든 체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쉽게 빨리 느낍니다. 우리 평론가들한테 누구 찍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물어봐줘. 결과적으로 물어봐줘. 변화를 시켜줘야 돼. 이 사람 얘기 듣고 삶의 싶어. 변화를. 그걸 시켜주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오케이. 그 시기가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대략 답은 나왔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뭘 고쳐야 됩니까? 내가 그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좀 불편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저 얼빠진 국책기관이 있다. 얼빠진. 조세현에서 이 지역화폐가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찍어내는 비용만 더 든다. 이 리포트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확인됐어. 팩트로. 뭐냐면 2018년까지 자료밖에 안 썼어. 근데 지역화폐는 2019년과 202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예. 그전에는 이제 3조 이내로 쓰던 게 지금 9조까지 올라왔단 전형적인 관료의 그 네네. 기관장 연먹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건 좋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광역지자체장이잖아요. 이게 조세현은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는 중앙정부에 유리한 데이터를 뽑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야. 그 거시경제만 해. 국가를 한 단위로 놓고 봐. 이 지역별 안 봐. 근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안부 소속의 연구원인데 여기는 지역화폐 의미 있다고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장점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조직의 목적이 있어. 예를 들면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중앙정부에 이제 권좌에서 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할 때 그러면 거시를 하는 쪽과 중범위를 하는 쪽과 미시를 하는 쪽을 컨트롤해야 돼요. 리포트는 계속 올라오지. 그럼 이거는 지금 이 기재부 얘기지? 그걸 이해하고 받아야 돼.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야 경기도가 잘하는 걸 뽑지.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비판하는 리포트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관료들의 특성이야. 그럼 그 여러 가지 리포트를 다 보고 균형 잡아서 이건 거시경제 얘기고 근데 이게 미시가 빠졌네? 이건 미시만 보니까 그럼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최영일 아저씨가 이낙연보다 더 답답함. 균형을 해야 되는데 아유, 짧게 얘기하세요. 문제는 나중에 예, 공주파를 대권을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 국책기관을 다 컨트롤해야 돼. 근데 지금 적을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 적을 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기품 있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기품 있게 얘기한다고 문제를 못 짚지 않는 거야. 평생 들은 말이 선생님 적을 만들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적을 만들 생각이 없으니까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러다 깨달은 게 뭔지 알겠다는 게 한참 힘든 일 겪고 나서 이재명은 말하는 거 고쳐야 된다는데 저는 못 고친다에 100만 원과 제 손목을 걸기 때문에 입을 다무르는 건 그만큼 유리해요. 작도 갖고 와. 저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 적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나중에 싸우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세연구원과 정확하게 척을 두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 지적하고 그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조세연구원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 가졌을까요? 그리고 지역화폐가 어떠한 효과를 갖다 내고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그만큼 더 잘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든 만들지 않건 그거는 국민들의 그 역할이지만 이재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전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잘 들은 칼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공격적이고 그 적들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어요. 그 그러면 지금 공격적인 한 말씀만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을 가려낼 수 있는 칼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적폐 연대들은 자기네들끼리 손잡고 엄청나게 지금 반동들을 갖다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다양한 조작들이 터져 나옵니다. 신문들은 제가 미디어 비평을 시작한 지 24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처럼 엉망일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개판일 때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그럴 때 적과 내가 항상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적과 내가 모호해지는 화법을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일선에서는 서민들은 그냥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서민들은 현장에서 그냥 막 잠깐만. 피 흘리고 이 죽어나가요. 양반이 지금 너무 과잉한 게 지금 이재명 뭘 묻어가. 고쳐야 되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저기요. 그래서요. 나 얘기할래 그만. 그 이재명은요 말을 좀 줄이고 주변에서 말 나오게 해야 돼요. 주변이 말할 걸 지금 본인이 핵심적인 얘기해서 얘기예요. 깎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오케이. 어느 시기에 그 공격이 나한테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에 찬성하지 않았던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공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게 기우라거나 그럴 일이 없다거나 국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거나 해도 안 먹혀요. 그건 본능 같은 거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두려운 거.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제발 후보 좀 높게 가시려면 직접 인터뷰하는 거 그만하세요. 이제 대한민국에 이재명 모르는 사람 없어. 딴 애들 내보내시고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김성수 같은 사람 떠들게 두고 그냥 안 돼, 안 돼, 안 얘기해갖고 돼. 대신하면 시원하게 할 텐데 간접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것 같이 답답해서 이 양반은 벗고 솔직하게 얘기거든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문제는 유시민을 기억해야 돼 제발. 유시민은 평생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점 저렇게 맞는 말을 재수없게 얘기해 라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걸 이재명이 가져갈 이유 없어요. 저는 오케이. 이재명이 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인터뷰 안 하시면 훨씬 점수 올라갑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수님.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갖춰야 될 것은 자기의 그 생각과 정책들을 보다 더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시할.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피커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스피커를 거의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스피커를 획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난자당할 겁니다.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적들은 늘 공격할 거고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 정말 어느 한쪽에 뭐 당하는 거 그 두려워가지고 늘 이렇게 중심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갈 뿐이겠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스피커를 그 정확하게 꾸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수보고 뽑으라면 돼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뭐 저보고 싸가지 없이 평론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호칭을 부를 때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로 돼 있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영일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하시는 거 그런 건 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대선으로 쭉 갔다면 어쩌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확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낙연 아니면 안 돼, 이재명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민주당 주자여서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민주당에 깨어있는 시민들, 지지자들의 그런 수준 높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박근혜 이명박처럼 싸워버리면 결국은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대선에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성수와 동수의 날 성동일 111회 방송. 아니 영일도 있는데. 오늘은 영일도 있다. 그렇죠. 명절만 나오시는 분. 자, 1분 여기까지.